자,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은퇴 앞둔 분들도 그만큼 늘겠죠. 그래서 오늘 투자 가이드 시간에는 올해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QS셋 이영주 대표 전화로 연결하죠. 이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기초연금 바뀐다는 뉴스는 좀 전해줘서 네. 귀담아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?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.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% 이하이신 분들에게 다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거죠. 있는 겁니다. 네. 네. 그래서 지금 매월 30만 원씩 받고 계시는데요. 예. 하위 70%는 25만 4천 원씩 받고 계시고요. 예. 그중에서도 더 소득이 없으신 하위 40%에게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. 근데 올해부터 변경된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늘 변경되는 거죠. 이게 소득 네네. 기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하고 있는데 예. 올해는 특히 조금 더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. 이게 뭐냐면 예. 과거에는 하위 40%에게는 30만 원 주고 예. 그다음에 하위 70%에게는 조금 적은 25만 원만 지급했다면 예. 올해는 하위 70% 모두에게 음흠. 전부 다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일괄적으로 바뀌었고요. 예. 그다음에 소득 인정액도 바뀌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작년까지는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은 148만 원 음흠. 이하이셔야만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는 236만 원 이하야 받을 수 있었는데 예. 올해는 거기서 한 14% 정도 인상이 됐어요.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. 하위 70%가 단독 가구는 169만 원, 부부 가구는 270만 원 정도 그 이하이시면 전부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노후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근로소득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받으리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공제액이 과거에는 96만 원이었는데 98만 원으로 2만 원 더 공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기준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못 받던 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소득 인정액이 네. 과연 뭐길래 어떻게 계산해야 되길래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건 뭡니까? 네,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69만 원, 부부 가구는 270만 원이니까 그렇죠. 나는 270만 원 넘으니까 못 받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. 그런데 실제 이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기준이 약간 까다롭고요. 좀 예.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. 예. 소득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월 소득 평가액과 그다음에 월 소득 환산액, 재산을 환산한 금액 예. 두 가지를 같이 합산을 합니다. 예를 들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98만 원 공제해주고 70%만 반영하기 때문에 네. 내가 근로소득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. 그럼 200만 원을 다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요. 예. 그 200만 원에서 98만 원 제외한 남은 그렇지. 102만 원 거기에 70%.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아주는 예. 그래서 근로소득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유리하고요. 예. 하지만 기타 사업소득이라든가 기타 소득, 연금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100% 다 반영하거든요. 예. 그래서 노후에도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조금 더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유리하지만 예. 다른 소득은 100% 다 반영한다. 그다음에 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. 내가 집을 살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재산이나 금융재산도 많이 있잖아요. 예. 그런 재산의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4% 정도 적용합니다. 그러니까 내 집값이 5억이다. 시가 표준액이. 그러면 5억에서 기본공제 1억 3,500을 제외하고 난 금액 한 3억 6천에서 그중에 4%만 보기 때문에 연간 한 1,400만 원 정도를 인정받게 되시는 거고 예. 그걸 월로 환산합니다. 되게 복잡하죠? 복잡한데 이걸 역으로 환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 소득이면 내가 받을 수 있겠다. 이게 추정이 될 법도 한데 가능한가요? 네네. 부부가 네. 5억 원 주택에 거주하시고 근로소득이 200만 원 정도 있으시고 예. 연금소득이 80만 원 정도 있으신 분들 예.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우신 경우는 아니잖아요. 이런 그렇죠. 경우에도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보자면 예. 부부 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450만 원 이상이시면 받을 수 없고요. 일단 다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.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다 100% 잡아주기 때문에 270만 원 넘으시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고요. 예. 소득이 없이 집만 있는 경우에도 대도시는 시가 표준액이 9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. 네. 그다음에 지금 기초연금이 재산이 많으시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. 조금 불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 뭐냐면요. 예. 4천만 원 이상 또는 3,000cc 이상 차를 타시면 아예 불가능해요. 그렇군요. 네, 그러니까 내 차값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3,000cc 이상이면 안 되시는 거고 예. 골프나 승마, 콘도 같은 회원권 있으시면 안 되고요. 예.
내가 얼마 받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까 예.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꽤 금액이 되잖아요. 30만 원이니까 꼭 알아보시기 네. 바랍니다. 아, 이 얘기도 있던데 저희 질문도 많이 받고 있고 재산 많아서 기초연금 못 받는 건 뭐 취지상 이해가 된다. 근데 네.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. 이거 좀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던데요. 네, 일단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예. 못 받는 게 아니고 감액되는 겁니다. 연계해서. 그러니까 예. 그렇죠.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. 네. 근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. 네. 열심히 일해서 내가 국민연금 냈더니 나는 좀 덜 받고 안 되고 혹시 아무 일도 안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다 준다 이렇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. 국민연금도 사회복지 개념이 있고요. 네. 기초연금도 사회복지 개념이 있어서 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하이시면 상관없어요. 네. 다 기초연금 다 받을 수 있고요.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요.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30만 원 받아야 될 기초연금이 15만 원 깎여서 받을 수는 있거든요. 예.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15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. 네. 감액되는 거군요. 네. 그러니까 못 받는 건 아닌데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연금 많이 낸 분들은 좀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. 많이 수령하게 되니까. 그러니까요.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네. 내가 기초연금 이럴 거면은 내가 국민연금 추가납입도 안 하고 국민연금 가입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올해도 지금 보시겠지만 소득 인정액이 인상되었지 않습니까? 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 받게 된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노후는 자산이 불어나기보다 또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. 올해 안 되었어도 내년에 될 수 있거든요. 아.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또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온 상태예요. 맞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라는 것이 항상 유동적이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은 평생 보장된 거기 때문에 네. 평생 보장된 국민연금을 포기하시는 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기초연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자, 기초연금 뭐 신청하거나 내가 대상이 될지 여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의 재산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도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. 1355번. 그다음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. 기초연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연금은 신청 안 하시면 못 받는 거. 맞아요. 그러니까 대상이 돼도 신청을 안 하시면 못 받기 때문에 65세가 되시면 다들 신청해 확인해 보셔서 본인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워낙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네. 이 대표께서 연금이나 은퇴 관련한 소식들 좀 많이 좀 전해주세요. 저희들도 좀 그럴 예정이거든요. 네네네 그래야죠. 네.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. 네. 연금박사 채널에 지금 또 한 14만 명 정도 구독자가 늘어났어요. 그래서 늘어났군요. 네, 그래서 은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가 은퇴 전문 상담센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네. 올 한 해는 제가 성공예감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노후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려서 우리나라가 좀 행복한 은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.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다. 이런 오명을 좀 네. 벗어나야 되니까 이 대표 활약이 네. 좀 기대가 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